페인트 뚜껑 어떻게 따지? 페인트 뚜껑 따는 거 뭐? 정말 뚜껑 따다 뚜껑 열리겠네. 도대체 페인트 칠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화내지 마세요. 페인트 뚜껑 따는 거 어렵지 않아요. 페인트 뚜껑을 따려면 페인트 뚜껑 전용 따개를 이용해서 따면 정말 쉽게 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나온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살살 달래주셔야 합니다. 페인트 뚜껑은 살살 달래가면서 페인트 뚜껑을 쉽게 따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들어본 것 같은데 메이커스 연장도서관. 네, 안녕하세요. 오늘 페인트 특강을 맡게 된 피스오피스의 천근성입니다. 네, 셀프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수성 페인트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전문가들은 혹은 업자들은 어떻게 페인트를 칠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인트 가게에 가서 수성 페인트를 달라고 하면은 외부용이에요, 내부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내부에 칠하면 내부용을, 외부에 칠하면 외부용을 사시면 되고, 원하는 컬러를 페인트 가게에 있는 컬러표를 참조하셔서 고르시거나 혹은 인터넷 팬톤 사이트에서 원하는 컬러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넘버를 메모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면 그 색에 맞춰서 조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페인트를 사오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는 페인트의 사이즈는 3.78리터 1갤런입니다.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한 가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인트 양이라면은 안방을 다 칠할 수 있는 양입니다. 페인트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또 로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리필용 로라인데요. 아마 페인트 가게에 가서 로라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일체형을 팔 거예요. 그래서 일체형을 사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 리필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체형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이 자루까지 함께 버려야 되는데 이 리필용 같은 경우는 로라만 탈거해서 폐기하시고 이 자루는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로라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성용,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성용,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기술자용입니다. 수성용 같은 경우는 모발 자체가 장모이고 유성용은 단모인데 기술자용은 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성 같은 경우는 장모라서 페인트 양을 많이 고르게 흡착시켜서 은폐력은 높일 수 있지만 마감 자체가 약간 매끄럽지 못하거나 이제 칠하면서 페인트 자체가 많이 튀길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자용은 이제 적당히 고르게 페인트 롤러를 흡착시킬 수가 있고 면 자체가 매끄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용을 추천드리고요. 크게는 9인치 그리고 4인치 롤러가 있습니다. 도포하는 면 자체가 크면은 이 9인치로 마감하시면 되고요. 페인트를 칠하는 면 자체가 작으면 이 4인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팔레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붓. 여기까지는 다 아실 텐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바로 이 카바링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페인트를 칠할 면과 칠하지 않을 면을 구분할 때 페인트가 다른 곳으로 튀길 수가 있어서 이 카바링 테이프로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면을 먼저 보양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수성 실란트인데요. 보통 이제 철물점 가시면 아크릴 실란트 혹은 수성 실란트로 부르는데 페인트를 모서리와 모서리 부분을 이제 마감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페인트 자체가 모서리 부분을 이제 칠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 아크릴 실란트로 그 홈 부분을 메어주고 벽이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 벽이면 이제 금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이것으로 메어준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시면 면을 깨끗하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실습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실란트를 마감하는 이제 실란트 헤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뚜껑 따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딸 때에는 페인트 전용 뚜껑 따개가 필요한데요. 왜냐면 이 전용으로 해야지 페인트 뚜껑을 수월하게 딸 수가 있고 뚜껑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뚜껑이 만약에 훼손이 되면은 여분의 페인트가 남더라도 공기가 주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페인트를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뚜껑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이 전용 따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가위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병따개처럼 한 곳으로만 따려고 하지 마시고 한쪽부터 시작해서 고르게 돌려가면서 페인트 뚜껑을 천천히 360도 돌려가면서 따줘야 됩니다. 페인트 뚜껑을 훼손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위로 뚜껑을 따면 페인트가 나오고요. 제가 한 번 더 이 페인트 따개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페인트 따개는 똑같이 병 따듯이 올리면 되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번에 돌려가면서 뚜껑이 찌그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되겠습니다. 페인트가 처음에 사오면 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오랫동안 보관된 상태라고 하면은 뚜껑을 따기 전에 흔들어 주세요. 충분히 흔들어서 이 안에 있는 안료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를 이제 부어 볼 텐데요.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페인트를 붓다가 바닥면이라든가 이 페인트 옆면으로 흘러가지고 나중에 바닥을 지저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인트는 두 손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주시고 천천히 부어주시는데요. 천천히 부어주시다가 페인트 팔레트에 너무 가득 담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만 부어주십니다. 마무리가 될 때쯤에 붓으로 이렇게 올려서 페인트를 흐르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바닥까지 흘리면 페인트를 자꾸 여기저기 이제 묻히면서 다니면서 작업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닥으로 묻지 않게 페인트를 빠르게 이 옆면을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윗면도 페인트가 이 위에 고여 있으면 이게 나중에 굳어서 뚜껑이 안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깔끔하게 페인트가 안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도록 붓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막상 이제 페인트가 들어가면 다급해서 페인트 칠하기 바빠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나중에 작업 속도를 더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페인트를 작업할 때는 주변이 깨끗해야 됩니다.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페인트가 빨리 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가 다시 굳지 않게 잘 닫아줍니다. 자, 로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라는 리필용 같은 경우는 따로 뚜껑이 없이 그냥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세게 끼면 이게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껴진 상태에서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보시면 팔레트에 부었는데요. 이렇게 팔레트 이 상단에는 페인트가 묻지 않았고요. 이 아래 고여 있는 데만 페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로라로 이렇게 충분히 적신 다음에 이 위에서 한 번 더 로라에 그 흥건한 양을 한 번 더 빼주는 역할을 해요. 밀어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로라에 흡착이 되도록 만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로라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반밖에 흡착이 안 됩니다. 반드시 로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밀어가지고 흡착을 시켜줍니다. 많이 묻히고 많이 빼내서 고르게 로라에 이렇게 흡착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포하는 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아래서 위로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가 흐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페인트를 흡착된 걸 더 빼주셔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흡착시켜주면 됩니다. 실습하는 영상은 저희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네, 이제 카바링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페인트를 팔레트에다가 부었습니다. 팔레트에 보시면은 다 닦는 게 아니고
자, 팔레트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경사면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넣어서 이 아래쪽만 고이게 만들고 위 경사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한 절반 정도만 둡니다. 그래서 롤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잘 고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하면은 페인트의 절반이 끝나는 겁니다. 해볼게요. 한 중간정도 해서 제가 어디까지 키가 어디까지 닿나를 먼저 판단하시고, 자, 맨 윗면부터 해서 아랫면까지. 페인트는 보통 이제 두 코트 정도는 기본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바르고 다시 페인트를 아까처럼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고루고루 분배가 돼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쭉 여기서부터 이제 M자를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M자를 뭐 M자 또는 W자로 해서 조금씩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칠해주고요. 떡이 된 데가 있나 싶은 데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체크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아래로 와가지고 아래를 마무리해줍니다. 모서리 부분은 사실 붓으로 미리 칠하고 가는 게 좋아요. 됐습니다. 예, 다음은 이 코킹 실리콘 혹은 아크릴 실리콘 혹은 수성 실리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크릴 실란트 혹은 실리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실리콘 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잠깐 쓸 건데 이렇게까지 사야 돼 하시면 이 실리콘 건은 메이커스 연정도서관에서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이제 사시면은 이 실란트와 이 노즐을 이렇게 따로 줄 거예요. 이 앞에 홈 부분을 먼저 치약 뚜껑 따듯이 뚜껑을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즐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레버를 당기면 앞에 실란트가 나오면서 이 노즐 앞에서 이렇게 쭉 치약처럼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면 노즐이 둥글게 나오는 것보다는 납작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 펜치를 이용해서 앞쪽에 이 노즐을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모서리 마감을 이제 실란트를 뭐 손가락 두께만큼 할 거다 하면은 이 노즐에서도 손가락 두께만큼 잘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얇게 한 5mm로 할 거다 하면은 노즐에서 나가는 부위를 5mm 정도로 해서 잘라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 1cm 두께로 한번 해볼게요. 칼을 이용해서 1cm 되는 부분에 잘라주시고요. 자를 때에도 이 노즐 부분이 최대한 가급적이면 일자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모서리 쏠 때는 뭐 위에서 아래로 가도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수평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점에서 먼저 레버를 당겨서 노즐에서 실란트가 나오는 걸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천천히 눌러주면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할게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써줍니다. 자, 이렇게 도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란트 헤라를 이용해서 도포된 거를 한 번 더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묻은 것들은 한 번 더 면을 정리해서 하고, 지저분한 부분은 물티슈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벽에 만약에 이렇게 금이 갔다 하는 부분도 한번 메워 볼게요. 똑같이 수직으로 레버에서 나오는 걸 확인한 뒤에 쭉 자른다. 그래서 파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메워 주신 다음에 헤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흐르면 이게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은 이게 굳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이제 칠할 건데요. 벽면에 이제 모서리라고 생각하면은 붓으로 모서리 부분을 먼저 칠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롤러를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 붓, 그다음에 후 롤러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붓은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요. 붓의 3분의 1 지점만 담근 다음에 좀 충분히 흐른 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려서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세요. 찍어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칠한 다음에 아까 롤러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칠하면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페인트를 칠하면 되는데요. 페인트는 이제 마르면서 약간의 그 색상 차이가 나는데 전체가 이제 충분히 마르면 색상이 동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처음부터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 정도 한번 쭉 가준 다음에 한두 시간 뒤에 한 번 더 가줘서 페인트를 최대한 은폐하고 깔끔하게 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인트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